영상 전체 부분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이 과장, 그래서 박영수를 소개해도 되나? 박영수가 자, 녹취록 나오는 부분만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그놈 보고 가서 덜덜덜덜 떨고 오니까 커피 한잔 마시고 오라래. 윤석열이랑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그 처음에 잘 팔렸으면은 한 20명한테 팔기로 했었는데, 응? 천화동인 1호선부터 18호까지 법조인들 엄청나게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3,700억 손 배당 받아가겠다니까 이제 법조인들이 아이 우리는 안 해 그러면 이렇게 해서 형이 많이 받게 되고 이걸 공중파에서 받아야 되는데요. 기가 막히게 이재명이가 안 받을 거예요. 했는지 누가 했는지 응. 은밀하게 했지. 응. 근데 이재명은 난느냐.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한 지인과 나눈 네, 대화의 뉴스타파 음성 파일, 한상진 기자입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했습니다. 대화 당사자는 현직 기자 시절 김 씨와 동료 사이였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대화를 나눈 시점은 지난해 9월 15일입니다. 지난해 9월 15일이고요. 신학림 언론노조위원장과의 대화입니다. 김만배 씨하고는 아주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이입니다. 서로 신뢰하는 사이 그렇습니다. 김만배 씨는 저를 좋아하고 그래서 대장동 사건이 언론에 처음 보도되기 시작하자마자 보니까 이 김만배 씨가 내가 아는 그 김만배가 맞을지 모르겠다 생각이 돼서 판교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이제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먼저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 수사를 시작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 부산저축은행 등은 물론 김만배라는 실명도 공개되기 전이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언론 보도를 보니까 상당히 다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이 실체를 더 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김만배 씨한테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구속이 되는 바람에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동 사건에 관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대화록을 공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김만배 씨는 대장동 사업 진행 내용을 일일이 노트에 써가며 설명했다고 합니다. 당시 작성한 노트에는 부산저축은행과 박영수 변호사, 감사합니다.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 대장동 사업 관계자와 기업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김만배 음성 파일에는 대장동 사건 관련 두 가지 쟁점, 즉 2011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1,000억 원이 넘는 대출을 해줬던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할 당시 주인 검사였던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 등의 부탁을 받고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 그리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이 막대한 개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이재명 성남시가 도와줬는지에 대한 증언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의 대장동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 이 의혹의 중심에는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1,000억 원 이상을 대출해준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로 수서망에 올랐던 조우영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조우영의 부탁을 받은 김만배와 박영수 변호사가 평소 친분이 있던 윤석열 당시 부산저축은행 주인검사에게 부탁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입니다. 먼저 김만배 씨는 자신이 조우영을 박영수 변호사에게 소개해줬다고 말합니다. 근데 내가 이제 다른 기자를 통해서 찾아와. 조우영이 나를. 조우영이 찾아온다고? 왜냐면 형님 제가 이렇게 수사받고 있는데 다른 기자분들이 해결했는데 못 해주는데 형이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그래? 근데 형이 직접 가서 얘기하기는 어렵다. 응? 내가 법조 오래 기자인데 내가 검사한테 가서 대검 가서 내가 다 안다 솔직히.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김만배는 머니투데이 부국장이고요. 법조 기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법원이나 검찰, 그러니까 검사들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지요. 윤석열은 뭐 법조 기자를 오래 했으니까 얼굴은 압니다만은 사적으로 그렇게 만남을 가진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라고 증언을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김만배와 윤석열은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김만배의 증언을 통해서도 그런 게 드러나고 있죠. 김만배가 윤석열한테 계속 푸시를 해서 야, 더 이상 못 봐준다 라고 앓는 소리를 하면, 윤석열이 앓는 소리를 하면 이 띠떼끼 똑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닥치고 하기나 해, 그렇게 푸시해가지고 형이 말이야 이 대장동 화천대유 건 형이 다 해결한 거야 하면서 정영학에게 자랑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김만배와 윤석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요즘 말로 깐부거든요. 깐부. 그러니까 윤석열의 부친의 집을, 윤기중의 집을 김만배의 누나가 우연히 연희동 집을 사준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우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대장동 50억 클럽, 100억 클럽 그 이익금을 서로 나눠 가지는 그날 4월 30일에 윤석열이 붙인 윤기중의 집을 김만배의 누나가 우연히 사준 거 아닙니까? 19억에. 그것도 다운계약서 써서. 왜? 19억 뿐이겠어요? 거기 앞에 일자가 하나 더 붙지 않았을까요? 수사를 해봐야 되겠죠. 특검이든 뭐든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왜 30억이 넘는 집을 19억에 팔았을까요? 윤석열 아버지가 세상 떠나면 그거 증여세 내야 되거든요. 50%. 10억, 10몇 억을 내야 되니까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아버지 집 팔아야 되는데 노래를 불렀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김만배가 누나가 그거 좀 사. 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김만배의 누나는 연희동에 그래도 마당 있는 집에서 개 키우면서 살고 싶어서 샀을 뿐이다. 사고 보니까 어머나! 윤석열의 부친의 집이네? 나는 몰랐네. 이거는 정말 우연히 벌어진 일이에요. 아무런 의도가 없어요. 라고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은 뭐라고 합니까? 어머나! 나는 전혀 몰랐네. 기사 보고 알았네. 기사 보니까 김만배의 누나가 우리 아버지 집을 샀다네. 우연히?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우연이 있나? 이 지랄 하고 있잖아요. 이것들이. 어디서 지금 밑장을 빼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아는데, 응? 내 동생이니까 해줘라면 어떻게 되겠냐 내가 돈 받고 해주는 줄 알지. 청렬이 형 내 동생이야 이렇게 어떻게 하냐. 그 당시에 윤청렬이 과장 남편이 주임검사야. 그래서 박영수를 소개를 내가. 아, 조우영한테. 응, 박영수 변호사를. 예, 예.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그물을 소개해줬네. 예. 왜냐면 나는 형 그 혈관을 다 아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예, 그 통할 만한 사람을 통할만으로 소개했지. 그리고 그 이후 일은 이렇게 진행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줬더니 박영수가 진단을 해더니 나한테 야 그놈 보고 가서 덜덜덜덜 떨고 오니까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라래. 검찰 들어가서 대검에서 부르면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라래.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고 그냥 야 형님이 그랬는데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랬다. 그러니까 진짜로 갔더니 커피 한 잔 주면서 너 얘기 다 들었어. 그렇지 가 인마 이러면서. 자, 이게 누구예요? 얘기 다 들었어. 들었지? 가, 임마. 이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박영수가 조우영한테, 조우영이 검찰 조사받고 벌벌 떨고 오니까, 김만배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박영수를 소개해줬는데, 박영수가 상황을 딱 들어보더니, 야,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라 그래. 윤석열한테 가서. 그때 대검 중수부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한 게 윤석열이 한 얘기 아닙니까? 얘기 들었어? 들었지? 가, 임마.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빼박 아닙니까? 빼박? 걔네들의 김만배 씨는 윤석열 당시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 주임검사가 이 사건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도 언급합니다. 누가 아까 검사가? 누가?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윤석열한테 실명이 나오네요. 말이야? 그럼 그 커피 뭐 하면서 뭐 몇 가지를 해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근데 그럼 잠깐만. 조우영이 그러니까 이거 박영수가 기사 나가면 나는 아니 그게 아니라 박영수가 그러면 윤석열하고 통했던 거야? 자, 보세요. 여기. 뭐 하면서 뭐 몇 가지를 해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자, 윤석열이가 커피 뭐 하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 윤석열이가 아니죠. 윤석열은 커피를 타줬고,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이거 봐준 거잖아요. 김만배가 박영수, 윤석열 백으로 조우영이를 빼준 거 아닙니까? 그죠? 없어졌어. 근데 그럼 잠깐만. 조우영이 그러니까 이거 박영수가 기사 나가면 나는 자, 요거요. 요 부분. 그러니까 이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김만배는 아주 절친한 사이고 서로 신뢰가 있는 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질문하는 거 보니까 이거 뭔가 수상한 거죠. 그래서 이거 기사 나가면 나도 큰일 나 라는 것을 지금 얼버무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해주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게 좋습니까? 자,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착하니까요.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박영수가 그러면 윤석열하고 통했던 거야? 윤석열이를 데리고 있잖아지. 아니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통했지. 그냥 봐줬지. 그래서 그냥 봐줬다고 하잖아요. 회장만 꼬림 시키고 부회장 김양호 부회장도 꼬림 시키고 이래. 이 새끼들. 안 끊을 수가 없네요. 그냥 봐줬지. 그러고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꼬린시키고, 꼬린이 이제 구속을 시킨다는 겁니다. 잡아넣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김양 부회장도 꼬린시키고, 나머지는 빼줬지. 봐줬지.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고,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로 밝혀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지가 봐준 게 없대요.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수사를 아주 성실하게 했답니다. 어떤 특혜도 주지 않았답니다. 대장동 개발의 화천대유권에 이 대출 사기범들 박영수가 변호하고 윤석열이 빼준 거 아니냐? 왜 봐줬냐? 왜 화천대유만 쏙 빼가지고 기소 안 했냐? 라고 했더니 그런 거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다 했답니다. 그거는 일반 대출이라서 안 해줬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다른 훨씬 규모가 작은 일반 대출권도 다 잡아놨어요. 그러면서 화천대유권만 쏙 빼가지고 기소를 안 했단 말이에요. 누가요? 윤석열이. 시원한 새끼들. 지난해 9월 녹음된 김만배의 이 말은 조우영을 전혀 모르고 봐주기 수사를 한 사실이 없다던 윤석열 후보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증언입니다. 조은영한테 커피는 왜 사주셨어요? 왜 타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이 새끼 정말 뻔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자기가 이 말이 딸리거나 난처해지면 헛웃음을 짓더라고요. 이 새끼. 죄송합니다. 시사의 품격에서 자꾸 이렇게 말을 쌍스럽게 하면 안 되고요. 이 새끼가 이 자기가 좀 불리해지면 자꾸 헛웃음을 짓더라고요. 참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증언입니다. 조은영한테 커피는 왜 사주셨어요? 왜 타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참,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 것까지. 말하는 뻔세 보세요.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 것까지. 딱 완전 정치검사 스타일 아닙니까? 상대당 대선 후보,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를 상대로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 것까지. 주현이냐 이 새끼야? 응? 윤석열이 주현 선생님 죄송합니다. 윤석열 흉내를 내다 보니까 약간 그 주현 씨 그 말투를 좀 닮았어요. 야 이놈 새끼야. 뭐 이래요. 전 말투 한번 보세요. 이 쌍놈 새끼. 조우영 씨가 2012년 대검 중수부 윤석열 수사팀에서 특혜를 받고 처벌을 피했다는 의혹 관련 정황은 그간 여러 개 나왔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의 지난해 11월 19일 검찰 진술 내용도 그중 하나입니다. 진술 조서에서 남욱 변호사는 제 기억으로는 일주일 안쪽으로 2회 조사가 있었는데 저 김만배, 조우영이 2회 조사 출석 전에 대법원 주차장에서 만났고 그때 김만배가 조우영에게 오늘은 올라가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 물어보는 질문에 다 협조하면 된다라고 했으며 그래서 조우영이 검찰에 출석해서 2회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실제로 주인검사가 조우영에게 커피를 타줬다고 했고 첫 조사와 달리 되게 잘해줬다는 말을 했습니다. 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진술이 나오기 2개월 전 녹음된 김만배의 음성 파일 내용과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뉴스타파는 김만배의 음성 파일 내용과 관련해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후보, 대출 브로커인 조우영 씨와 조 씨를 수사하면서 커피를 준 것으로 언급된 박모 검사에게 입장을 물었습니다. 조우영 씨와 박모 검사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박영수 변호사 측은 후배인 윤석열 검사에게 조우영 씨 관련 사건을 청탁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조우영 사건을 수임한 것은 기억나지만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누구의 소개로 수임한 것인지 검찰 관계자에게 부탁을 했는지 김만배에게 질문과 같은 취지의 말을 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 참고로 당시 박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의 실무 변호사에게 맡겨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영수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를 무혐의 처분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윤석열 캠프 측은 아무런 답변도 해오지 않았습니다. 답변을 할 수가 없죠. 다음은 이재명 후보가 이틀만 지나면 된다는 식이죠. 성남시가 화천대유 대주주 등에 특혜를 줬는지 여부. 김만배는 애초 자산관리 회사인 화천대유 밑에 천화동인이라는 이름의 회사를 18개 만든 뒤 이를 자신과 가까운 법조인들에게 나눠주려 계획했는데 성남시가 대장동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3,700억 원을 먼저 배당받아가기로 사업을 설계하면서 계획이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잘 팔렸으면은 한 20명한테 팔기도 했었는데 천화동인 1호선부터 18호까지 해서 근데 안 팔렸지. 하나도 안 팔렸어. 그게 왜냐면 하나도 너무 공모 조건을 성남이 유리하게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물론 들으신 분들이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김만배의 말이 뭐냐면 자, 수많은 법조인들이나 투자도 하고 여기 돈을 태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남시에서 공모 조건을 너무 성남시의 공익 환수 조건을 너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해서 그러려면 나 안 할래. 손해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안 했다는 거예요. 원래 천화동인을 18호에서 25호까지 한 20명 이상에게까지 팔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왜? 이재명 후보가 당시 성남시장의 시절에 민관 합동개발을 하면서 여러분 이 대장동 개발권
다른 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72대 28만 생각하시면 돼요. 72대 28.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설계한 것은 72대 28이에요. 예상 수익의 72%를 공익 환수하는 조건으로 입찰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72%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성남시에 공익 환수 조건으로 들어올 테면 들어와 라고 해서 3개의 컨소시엄이 붙었고, 그 중에 하나은행 컨소시엄, 화천대유가 있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압도적으로 좋은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된 거였습니다. 근데 김만배가 이재명이 했던지 뭐 누가 했던지 이재명이 난 놈이라고 했잖아요. 너무 성남시의 공익환수 조건으로 너무 유리하게 해가지고 돈 태우려고 하는 인간들이 다들 안 한다고 했었다. 그래서 내가 그 이후에 이제 수익이 많이 불었죠. 그래서 내 그 천화동인 1호를 포함해서 뭐 2호는 아내 그 와이프고 3호는 누나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익이 많아진 거다. 사실은 이게 모두가 김만배의 돈이 아니죠. 다 나눠줘야 될 돈이지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법조인들 엄청나게 이거 이제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3,700억 3대당 받아가게 되니까 이제 법조인들이 우리는 안 해 그러면 이렇게 해서 형이 많이 갖게 된 거지. 천화동이 다 파는 거였었는데 그거. 김만배 씨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한 성남 도시개발 운영비 250억 원을 화천대유가 낸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도시공사에 한 몇 년 동안 250억 원을 줘서 운영하게 그 뭐냐면 직원들이 또 돈 돈 줬네. 운영비로 직원들 그거는 배당 3,700억 말고 준 거야? 그렇지 상관없는. 네, 설명해드리니까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까? 아유, 다행입니다. 혹시 제가 괜히, 좀 닥치고 그냥 이 영상만 보게 해달라고 하실 줄 알고 제가 조마조마했었는데, 저의 설명이 도움이 되고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자산운용사가. 근데 그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아니 법적으로? 법으로 걔네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 도시공사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여기 보세요. 법으로 걔네들이 그렇게 만들었다잖아요. 법으로, 그러니까 공익환수를 최대한 하게 하고, 솔직히 민간업자들 입장에서는요, 야, 이건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진짜 너무했다.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딨냐.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진짜 이 공산당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정말 밉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 이익이 줄어드니까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쫄딱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무조건 공익환수를 하겠다고 그렇게 조건을 내걸어버렸고, 성남의 뜰, 거기에 운영비용도 부담하게 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에 관여했는 애들. 그러니까 이거를 기가 막히게 이재명이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아주 정밀하게 해놨네. 정밀하게 했지. 그러니까 손해는 전혀 안 나고 앉아서 코 풀게 딱 해놓은 거. 보세요. 그러니까 손해는 전혀 안 나고 앉아서 코 풀게 딱 해놓은 거네. 그게 이재명이 설계한 겁니다. 왜? 이재명은 이 대장동 개발건을 보니까 뭐 전국에 많은 그 개발들이 있잖아요. 대장동 개발건을 보니까 이거는 뻔하게 거의 뭐 조단위 가까운 수익이 남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 그 소수의 업자들이나 소수의 사람들이 독식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남시에 돌려주게 해야 된다. 공익환수 해야 된다. 악독같이 악착같이 받아낸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을 박수를 쳐야 돼요. 이재명이 나쁜 놈이라고 해야 돼요. 세상에 이재명이 얼마나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인간이냐. 어떻게 민간업자들을 그렇게 괴롭힐 수가 있어.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 공익환수를 하게 하고 그 빚더미에 있는 성남시를 3년 반 만에 흑자로 돌린 빚을 다 갚은 이재명을 박수를 쳐야 됩니까? 공익환수의 가장 모범적인 모델이에요. 박수 쳐야 돼요. 상 줘야 되는 일이에요. 상 줘야 되는 일. 해놓은 거지. 근데 이재명이는 나은 놈이야. 자, 보세요. 저는 이 말을 듣고요. 정말 가슴이 콱 치더라고요. 가슴을 콱 치더라고요. 이야, 얼마나 우울했겠냐, 이재명이. 이재명이 얼마나 우울했겠냐. 진짜 단돈 100만 원이라도 받아먹었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50원도 안 받았는데, 10원도 안 받았는데, 나는 오로지 성남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공익환수를 한 잘못밖에 없는데, 이 새끼들이 나를 죽이려고. 대장동 개발은요, 여러분, 뭐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오늘 뭐 EQ 채널님이나 장준호 TV님이나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진보와 보수의 새로운 상식으로 규합하는 이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보수 쪽 채널을 애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대장동 개발은요, 오해의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재명은 바보예요, 그냥. 우리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니, 그렇게 가장 강력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푼도 안 먹었어요, 진짜. 한 푼도 안 먹었어, 한 푼도. 그런 인간이에요, 이재명이. 여러분이 지지하시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런 인간이라고요. 확 슬퍼지더라고요. 이재명 후보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면서, 야, 씨, 얼마나 억울했겠냐. 가족 관련해서, 형수 욕설 관련해서 10년 넘게 울고 먹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대장동 개발이 이재명이 몸통이다, 이재명이 다 해먹었다 라고 모함했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했을까? 그러니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이번에. 반드시 대통령 만들어야 됩니다. 김만배 씨는 당시 이재명 시장이 공원이나 터널 조성 비용 등을 화천대유에 추가 부담하도록 하자 욕을 많이 했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땅값 올라가니까 이재명 시장이 터널도 들어라, 배수지도 해라. 뭐 윤석열이 저기 녹취록도 이게 부정할까요? 이제 이 부대 조건이 자꾸 붙는 거다. 그래서 내가 욕을 많이 했지. 응? X 새끼, 공산당 같은 새끼 했더니 네. 내가 욕을 많이 했지. 아니, 터널 뚫어라, 뭐 공사해라. 그러니까 땅값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수익금이 확 늘었잖아요. 원래 초과 이익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김만배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공산 같은 새끼, 공산당 같은 새끼, 독 같은 새끼. C, 8.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만큼 성남시에 유리한 조건으로 공익 환수를 해갔으면서 땅값 올라가지고 수익금이 더 생겼다고 그걸 또 뺏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터널 뚫는데 1,000억 넘게 또 부담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은 뭐다? 김만배한테는 정말 미운 놈이 될 수는 있어도 공익 환수를 모범적으로 한 시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 자랑스러운 시장이죠. 안 그렇습니까? 성남시 의원들이 찾아와서 그만 좀 하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이 같은 증언은 이재명 성남시가 화천대유 등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는 달리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불이익을 당해 불만이 매우 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뉴스타파 한상진입니다. 네. 자, 뉴스타파의 1시간, 2시간 전에 올라온 영상이었습니다. 자, 뉴스타파에 가시면 원본 영상이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윤석열을 찍겠다고 하시는 분,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진짜 목숨 걸고 공유해 주십시오. 이틀 남았습니다. 만 이틀 남았어요. 만 이틀 동안.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사실 이래. 어떻게 이재명을 욕할 수 있어? 이재명은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 성남시의 이익을 위해서 그 민간업자들의 수익을 뺏어서 공익으로 환수한 사람이야. 이 영상을 보고도 네가 윤석열 찍을 수 있어? 윤석열하고 김만배하고 박영수하고 다 짠 거 아니야. 이거 보고도 네가 윤석열 찍는다고 하면 내가 아무 말 안 할게 라고 하고 보내주십시오. 이틀 동안 밭을 갈아주십시오. 이거만한 게 없습니다. 이제까지 윤석열이 대선 토론하면서 계속해서 대장동 또 장동 외쳤잖아요. 근데 누가 범인인지 이 영상을 보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목숨 걸고 이거 공유합시다. 공유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그래도 2번 찍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설득해 주십시오. 이미 거대한 역풍이 불고 있고 역풍이 태풍이 되고 있습니다. 분위기 좋죠? 여러분들 사전투표 하신 분들 가서 느껴보셨을 겁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으셨을 거예요.
사전 투표율이 36.93%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까지 역대 최고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오늘 동접자 10,000명 한번 넘겨볼까요? 자, 좋아요 잊어버리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예,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더 많이 공개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9,600명이네요. 네.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공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이 이제까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느냐. 그리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 민주당의 이번에 20대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도 경기도지사직을 바로 사퇴하지 않았죠.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 네, 고맙습니다.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 민주당에서는 이 내용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당장 경기도지사직 사퇴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반대로 얘기했어요. 무슨 소리냐. 정신 차려라 민주당. 이재명이 대장동에 대해서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내가 봐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자꾸 피하려고만 하느냐. 정면 돌파해라. 국정감사 못 받을 거 뭐 있냐. 당당하게 대장동 건에 대해서 이재명이 당당하게 해명하는 기회로 해라. 정면 돌파해라. 라고 했는데 제 말을 들은 거는 아니겠죠. 이재명 후보가 이 국정감사 받고 깔끔하게 털고 경기도지사직 그만두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국정감사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 경기도 국정감사 어떻게 됐습니까? 국힘당이 이재명을 흠집내는데 성공했습니까? 이재명 흠집내는데 성공했어요?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엉뚱한 사람 나쁜 사람 아닙니다. 50억씩 안기고 왜 나는 단 50원도 안 줘? 자, 경기도 국정감사입니다. 50원도? 야 진짜 너무해. 네? 네. 누군가 화천대유 저 대표 누구세요? 자, 대표 반성하세요. 예, 좀 전에 뭐 LCT 말씀하셨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사업 구조가 많이 달라요. 이 대장동은 대장동은 이게 이제 택지 개발과 주택 분양이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는 도심 내에서 재개발 사업이가 LCT는 사업 구조가 많이 다르고 그걸 이용한 일부 세력이 있는 거 잘못된 건 인정하고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 여기서 이제 그만 떠드시고 이제 우리 이 대장동에 집중합시다. 대장동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당사자가 우리 현 경기도지사님이고 또 바로 경기도와 많은 업무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우리 그 증인님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과거 얘기하면서 우리 국힘당이 어쩌고 했는데 국힘당 게이트인데 결과는 뭡니까? 대장동의 지금 핵심 도둑들, 도둑이라고 하셨어요. 작물 얘기하고 그 도둑들이 다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대장동의 핵심 사업자 화천대유, 예? 그리고 이거 천화동 1호지로 그 주인 누굽니까? 그 사람 누가 끌어들인 거예요? 우리 곽상도 증인님 누가 끌어들인 겁니까? 그 곽상도는 아들한테 물어보면 알 겁니다. 곽상도 아들이 그러면 그렇게 다 간주하시는 겁니까? 아니 50억 받았으니까 그 돈 준 사람이. 자, 그럼 50억은 그러면 전부입니까? 이들이 이익본 전부예요? 총 발생한 그럼 수익은 얼마인지 아시죠? 원유철 의원한테 물어보시죠. 자, 좋아요. 그분들 받았어요. 총 얼마입니까? 국힘당 관계자한테 간 돈이 총 얼마예요? 그 모르지요. 그거 말고 훨씬 많겠죠. 그러면 전체 그 이익은 얼마인지 가름해 보셨어요? 자, 의원님 정령하게 얘기에 의하면 누가 자, 우리 나중에 발언하시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국회의원 몇 명이 50억 클럽에 있다고 얘기했다고. 자, 좋아요. 그것도 다 인정해. 그 사람 사실이라 봅시다. 그런데 이 몸통 그러한 막대한 1조 가까운 수익금을 발생케 했고 그거를 또 뿌린 사람, 준 사람 누구예요? 준 사람. 또 준 사람을 이 사업자 사업의 중심 몸통으로 만들고 그렇죠. 몸통을 또 위에서 조종하는 머리가 누구예요? 그렇죠. 바로 그 배동규입니까? 네. 아니면
사실상 성남시장이 아니겠어요? 그 자리에서 자, 성남시장이 뭘 하고 성남시장이 국민의 사업자 선정도 하고 정치인한테 또 돈을 주겠어요. 중요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이익을 그러니까 주지 50원이라도 않습니까? 받았다고 얘기를 이익 주는 거예요. 했으면 좋겠는데 공공으로 미치겠는 하는 거지. 사람이 되고 예. 민간 이익을 나누는 건 민간이 했는데 여기서 이익 본 거는 전부 국민의힘 관련자들이기 때문에 자, 그 확실해요? 국민의힘하고 자, 이건 좀 가까운 의심이 사람이 됩니다. 예. 몸통일 거고 자, 그러면서- 저는 국민의힘하고 별로 안 자, 이익 본 가깝습니다. 사람이다 국민의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 기타 이제 발견되면 다 무조건 의증이에요. 이게 이제 수사로 결과로 밝혀질 겁니다. 예. 자, 지금 그리고 자, 드러난 건 이게 그렇다. 지금 다시 한번 그 여기에 몸통 네. 김만배 씨 아시죠? 그 누가 끌어들인 거예요? 알죠. 누가 알죠? 끌어들인 거예요? 이게 엄정하게 심사를 거쳐서 문제 없이 투명하게 사업자 선정을 했다는데 그동안 그렇게 싫어하셨던 바로 국힘 그 패거리들이 들어와서 도적대거리 됐다 그랬어요. 국힘 패거리들이. 국힘에서 우리 저 이재명 자진 납세하고 있어요. 당사한테 로비했나요? 로비 혹시 받으셨어요? 국힘 압력을 로비 넣었죠. 받으셨어요? 로비가 아니고 압력을 로비보다 넣었다. 훨씬 센 자, 이거 그럼 이렇게 압력을 봅시다. 넣었죠. 자, 그러면 지금까 그 화천대유에 그야말로 신참사원 7년 됐나요? 그저 신참사원 퇴직금 50억 받았어요. 자, 네, 곽상도 아들 여기에 곽병채. 진짜 도와준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엉뚱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진짜 여기에 기여한 사람보다는 고문 뭐 이런 분들 돈 막대한 돈 받고 50억 클럽이 그런 다 분들이잖아요. 국힘에 가까워. 그 자백하고 그러면- 있어요. 송석준이가 그러면 지금 이 자백하고 사업을 설계한 있어요. 분, 이 사업을 설계한 분은 그런 거에 비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의 돈 좀 보수가 받았다고 들어가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되나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당시의 시장님 본인이 증인께서 설계자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 이 막대한 1조 원 이익이 화천대유 천화동인에 발생했는데 그 이익에 기여한 공로로서 소정의 대가를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받았다고 대가 해주세요, 받으셨어요? 제발. 바로 그겁니다. 안 주더라니까. 안 주더라니까요. 피해를 입었으니까. 아이고, 좋았어요. 좋아. 되게 서운하시죠? 서운하네. 되게 뭐가 서운하시죠? 서운합니까? 안 서운해요? 그럼 옆에 혹시 부인께서 서운해하지 않던가요? 미치겠다. 우리 아니, 이거 저 제 서운하지 아내는 내가 그렇게 그렇게 부정한 기여했고 설계를 돈을 했는데 탐할 만큼 야, 그거 저 엉뚱한 사람 나쁜 사람 아닙니다. 50억씩 안기고 야, 송석준. 개그 콘서트 살려내라, 이 새끼야. 이러니까 개콘이 망하지. 왜 나는 단 50원도 안 주더라고요. 50원도. 50원도? 야, 진짜 너무해. 예? 네. 누군가 화천대유 저 대표 누구세요? 자, 대표 반성하세요. 갑자기 화천대유 대표를 자, 제가 반성하래.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드리고요. 예. 그래서 정리를 하나 하겠습니다. 왜 미치겠다. 돈을 안 받았냐? 안 받으니까 섭섭하지 않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전혀 안 섭섭합니다. 저는 그런 부정한 돈에 관심을 가져본 이익이 없습니다. 제 가족이나 제 아내, 제 주변 사람들도 자, 여기서 관전 포인트. 자, 송석준의 표정을 보십시오. 점점 고개를 끄덕하면서 이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잼며들고 있습니다. 송석준의 표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 부정한 돈 관심 갖는 사람들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규모의 이권 사업에서 어떻게 인허가권자가 돈을 안 받을 수 있겠냐라는 의심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거다. 그런 사람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상이 안 되겠지만 송석준 의원님께서는 아, 도저히 속이 상상이 안 시원하다. 될수 속이 다 있는데 시원하다. 저희는 그런 사이다. 돈 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왜 이익을 못 받아서 섭섭하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저한테 신세를 진 게 아니라 저한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물잔으로 따지면 이 물 한 컵을 통째로 자기가 다 먹을 수 있었는데 제가 그 중에 3분의 1을 덜어내버려가지고 이 3분의 1밖에 안 남은 걸 가지고 지금 나누다가 걸렸는데 이 3분의 1밖에 안 남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머지 다 먹을 수 있는 걸 못 먹어서 저한테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한테 왜 돈을 주겠어요? 제가 왜 이익을 나누겠습니까? 이익을 나눈다면 제가 개발을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할 것 없이 그냥 민간에 허가해줬으면 깔끔하잖아요. 그렇지. 제가 이해관계가 있으면 거기다 왜 추가 부담을 시키겠어요? 제가 이해관계가 있으면 말로고 청렴서약서 찾아내가지고 야밤에 연구해가지고 성남시에다가
이익 환수해라 이런 조치 지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석준 의원님께서는 그런 왜 돈을 안 받았지? 예, 정리해 이런 주십시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정리해 주십시오. 예, 예. 도둑질한 거는 아니, 자 답변하지 마세요. 자 이게 답변하지 마세요. 동네 아이들 답변하지 마세요. 동네 아이들 다 말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예. 조금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자, 이제 정리하세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예, 지사님. 네, 이제 마지막 세상에는 또 사이다 발언 하나 나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눈앞에 황금이 쌓여도 그거 굳이 손대지 않고 되돌려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본 일도 없고 결코 그런 데에서 손 안 대본 일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그 손 안 댔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예, 그 점도 이해를 예.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 자, 아직까지도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 오늘 정리되셨죠? 뉴스타파의 이 음성 녹취, 그리고 이 이재명 후보가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의 마지막 국정감사, 뭐 사실상 대장동 특검이었죠. 대장동 에 대한 건을 그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야심차게 준비한 거 아니었습니까? 50원 송석준. 이걸로 깔끔하게 정리됐죠?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의문이 있으세요? 네, 의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또 메일로 질문해 주세요. 그럼 제가 답변 드릴게요. 깔끔하게 정리됐죠? 자, 뉴스타파의 영상 여러분 이틀 동안 진짜 이재명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찍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지인분들에게, 가족분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이기더라도 확실하게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제목이 상식으로 뭉쳤다. 탄산동맹이죠. 자,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탄산동맹이죠. 자, 탄산동맹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자, 장준호 TV에서 나온 말입니다. 탄산동맹. 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EQ 채널과 장준호 TV 굳이 따진다면 진보 보수를 나눈다면 보수 채널이라고 할 수 있죠. EQ 채널님이나 장준호 TV님은 보수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합리적 보수, 상식적인 보수, 그리고 뭐 EQ 채널님은 진보 우파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재명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지지를 선언했어요. 그래서 나는 아직 이재명에 대해서 잘 몰라. 뭐 처음에 또 오해한 것도 있고 그러면서 근데 우리 일 잘하는 사람 뽑자. 뭐 결국 우리 국민들의 삶이 중요한 건데 일 잘하는 사람 뽑자. 처음에 EQ 채널님은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놈 시키들이 민심은 홍준표를 선택했는데 당심이 그리고 신천지가 윤석열을 선택했잖아요. 거기에 분노했고 그래서 한번 크게 상처를 받았죠. 그 다음에 안철수를 지지하자. 안철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EQ 채널님 28만 명이에요. 구독자. 그리고 가장 이 독자들의 충성도가 높은, 참여도도 높고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채널입니다. 장준호 TV님도 마찬가지고요. 18만 명입니다. 저보다 훨씬 더 오래 방송하셨고 큰 채널입니다. 이 두 분이 이재명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보수 채널에서 저 두 분이요. 보수 채널에서 배신자 소리 들어가면서 오만 쌍욕 들어가면서 지금 이재명 지지를 선언했다고요. 이게 하나의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소위 우리가 쳐다보지도 않는, 우리하고는 다르다. 완전한 지형점이 달라서 우리가 밭갈이 할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보수 쪽 채널에서 지금 이 거대한 채널 장준호 TV와 EQ 채널에서 이재명 지지를 선언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 환영해야죠. 그리고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왜? 저는 이재명을 통해서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가슴이 떨립니다, 지금. 이제까지 수많은 정치인들이 대연정을 말하고 통합을 말하고 국민 통합을 말하고 동서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진보와 보수를 통합하자는 그런 시도를 해왔습니다. 잘 안 됐죠. 그런데 바닥에서 민심과 또 시민들과 소통하는 유튜브 채널들이 지금 그 현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준호 TV님과 EQ 채널님에게도 후원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지향점은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정말 상식을 가지고 상식 하나로 우리가 뭉칠 수 있지 않을까,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분들과 대화를 하고 또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 선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EQ 채널님과 네, 낭만고양이님 고맙습니다. 다행히 사표안하셨더라고요.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려서 아, 그래요? 긴장이 안 됩니다. 네, 아직 사전 투표를 안 하셨는데 밥가리를 하셨다고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움직임들이 3월 9일 날 승리를 가져다 줄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소중한 의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채널의 그 이재명 지지 선언은 정말 상당한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현상이 될 것이다. 이제 좌파 우파 진보 보수를 떠나서 영원한 갈등을 떠나서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서로가 접점을 찾고 소통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바라보는 것을 진영 논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후보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 뛰지 않습니까?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저의 시사의 품격의 컨셉 자체가 그렇잖아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여라. 그래서 서로에게 또 설득도 하고 또 품격을 지켜가면서 예의를 지켜가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하고 때로는 치열하게 논쟁도 하고 그러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우리가 방향 제시를 하는 것, 그게 저나 여러분들의 목적 아닐까요? 그래서 시사의 품격을 좋아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EQ 채널님과 가능하면 대선 전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대선 전에 합동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그쪽에는 많이 있겠죠. 합동방송을 통해서 자, 진보 대표 그리고 보수 대표 EQ 채널과 시사의 품격이 만나서 합동방송을 통해서 아, 우리도 이렇게 만나서 상식을 가지고 뭉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현상을 한번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언제적 진영 논리입니까? 언제적 진보 보수입니까? 언제적 좌파 우파입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요. 98%의 시민 권력과 2%의 기득권 동맹들과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번 대선이 이재명을 청와대에 뽑는 것이 죄송합니다. 탈모인들에게 죄송합니다. 청와대에 심는 것이 시민 권력이 기득권 권력을 넘어설 수 있는 절체절명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분들도 동의하세요. 이분들이 왜 윤석열 싫어하는지 아세요? 윤석열은 보수가 아니야. 기득권 적폐야 라고 규정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의 이 생각이, 저의 이 계획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변질하는 것으로 보이세요? 아닙니다. 저는 가슴이 뜁니다, 지금. 저는 이분들, 물론 나중에 또 생각의 다름 때문에 또 함께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가장 중요한 대선 지금 이틀 남았어요. 만 이틀. D3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중한 지지를 하셨단 말이에요. EQ 채널과 장준호 TV님이. 여기에
수많은 분들이 동의하시고 또 방송을 들으시고 생각을 같이 하신단 말이에요. 장준호 TV 18만 명이에요. 18만 7천 명. EQ 채널 28만 3천 명. 4천 명. 시사의 품격 지금 12만 명 다 돼가지고 11만 9천 명. 이 세 채널만 해도 60만 명이에요. 60만 명이 움직이면 새로운 현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통합 한번 만들어보자. 좌우로 나뉘고 진보 보수로 나뉘고 항상 서로를 헐뜯고 그게 아니라 상식적인 사람들이 상식적인 진보가 상식적인 보수가 만나서 우리가 접점을 찾아보자. 장준호 TV에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탄산동맹 사이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탄산동맹을 한번 만들어보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 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서로 의견이 다르면 또 치열하게 논쟁도 할 수 있죠.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게 민주주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함께 하는 거죠.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 두 채널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는데요. 여러분 국힘당을 지지해왔고 이제까지 새누리당 한나라당을 지지하셨던 분들 이쪽에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요. 소종환 의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분들이요. 이재명을 찍었답니다. 사전투표를 하셨답니다. 내 평생 처음으로 민주당 몰표 줬답니다. 우리 가족들 5표, 6표 민주당 1번 사전투표하고 왔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EQ 채널에서 장준호 TV에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진짜.